데일리 리포트가 뭐예요? 데일리 리포트를 왜 하는 거예요? 데일리 리포트 어떻게 쓰나요? 그럼 데일리 리포트 쓰면 뭐가 좋은데요? 직장인들은 어떻게 써야 되나요? 연PD는 아직도 데일리 리포트를 쓰나요? 안녕하세요. 체인지그라운드 연PD입니다. 오늘은 제가 데일리 리포트에 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많은 PD들 중에 왜 연PD가 데일리 리포트에 관한 영상을 소개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2016년도 말에 신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왜 안 바뀔까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더 나은 사람이 안 될까요? 그리고 이 책 완공을 읽고 2017년도 1월 한 달 동안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통해 변화한 점들을 제 블로그에 후기로 남겼고 그로 인해서 신 박사님과 연이 닿게 되었어요.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계속하고 있어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했는데 결론적으로만 말하면 이 데일리 리포트 덕분에 체인지그라운드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신 박사님의 멘토링 프로젝트 때문에도 그렇고 여전히 저희가 데일리 리포트에 관한 영상을 만들 때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질문들을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데일리 리포트가 뭐냐, 어떻게 쓰는 거냐 자세히 좀 알려달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연PD는 아직도 데일리 리포트를 쓰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일리 리포트와 관련한 영상을 다 봤고 거기서 이제 질문들을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일리 리포트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린 영상,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영상을 준비해보았어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들을 해결해보러 가겠습니다. 데일리 리포트에 관한 질문 첫 번째, 데일리 리포트가 뭐예요? 데일리 리포트는 내가 하루 동안 한 일을 적는 그 기록을 말합니다. 질문 두 번째, 데일리 리포트를 왜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두 가지로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큰 꿈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없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하다 보면 내가 정말 시간이 없는 건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공부와 일의 몰입도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다음 질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질문 세 번째, 데일리 리포트 어떻게 쓰나요? 이것도 두 단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단계는 내가 매 시간마다 무엇을 했는지 적으면 됩니다.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적고 공부를 하다가 유튜브를 봤으면 공부, 유튜브를 적으면 됩니다. 근데 적을 때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더 좋아요. 예를 들어 공부를 했으면 어떤 특정한 공부, 어디 파트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내가 이렇게 할 일을 적은 것 옆에 몰입 정도를 평가하면 됩니다. 저는 상, 중, 하로 평가했는데요. 누가 봐도 정말 열심히 했다 하면 상, 중간, 안 한 것도 아니고 너무 잘한 것도 아니면 중, 그리고 딴짓을 했거나 집중을 전혀 못했으면 이제 하라고 적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 시간마다 매일매일 적으면 됩니다. 질문 네 번째, 그럼 데일리 리포트 쓰면 뭐가 좋은데요? 첫 번째는 내가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말로는 시간이 부족하다 했는데 이렇게 적어보면 내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몰입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특히나 어떤 시간대에 몰입을 더 잘하고 어떤 일이나 공부를 할 때 몰입이 더 잘 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계획을 짤 때 더 효율적으로 짤 수가 있죠. 세 번째, 아까 제가 몰입 정도를 적는다고 했잖아요. 상, 중, 하로. 네, 이렇게 적다 보면 중, 하가 많은 날은 제 가슴이 되게 씁쓸해요. 내가 이것밖에 못했나?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거를 상으로 채우기 위해서 더 집중하고 더 몰입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는 결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끔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 시간마다 적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한 시간마다 대중교통에 있으면 가방에서 다이어리 꺼내서 적어야 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한 시간마다 그냥 핸드폰에 적어 놓으세요. 적고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밤에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데일리 리포트를 적을 때 정말 중요한 것.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성하는 시간, 피드백 갖는 시간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심지어 못한 것뿐만 아니라 잘한 것도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매일매일 그날 밤에 반성을 했고, 그리고 그걸 모아서 일주일 단위로 반성의 시간을 갖고, 또 이걸 더 크게 모아서 한 달의 시간을 반성하는 그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그동안 못했고, 이 공통적으로 겹치더라고요. 내가 한 달 동안 못한 일들이. 그러면 이 일들을 왜 못했는지, 시간 분배를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달에는 성공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적기만 하지 마시고 반성하는 시간, 피드백하는 시간 가지셔야 합니다. 질문 5번째. 그래, 데일리 리포트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직장인들은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했죠. 대교의 한 직원분이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데일리 리포트를 적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여기 영상 카드 뜨죠? 직장인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고 회사를 다닐 땐 어떤 식으로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해야 되는지 꼭 그 팁을 얻어가 보세요. 질문 6번째. 그렇게까지 하면 행복하세요? 진짜 불쌍하다. 실제로 제 블로그 댓글과 그리고 페이스북 댓글로 이런 코멘트를 달아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질문에 관해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행복에 대한 정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것 같아요, 답변이. 예를 들어 친구랑 만나서 술 먹고 놀고 뭐 밤 새워서 시간 보내고 하는 게 행복인 사람들한테는 이 데일리 리포트 쓰고 막 집중하고 몰입하는 게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꿈,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적고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여기서 얻는 행복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물론 되게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지만 성장하는 기쁨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죠. 자, 질문 7번째. 너무 빡빡하게 살려고 하니까 번아웃이 옵니다. 여러분, 쉬세요. 책 완벽한 공부법에도 나와 있지만 휴식이 진짜 중요합니다. 데일리 리포트가 꿈을 위해서 하루 종일 1년 내내 평생 공부랑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파악해보고 깨어있는 시간 동안, 공부하고 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하는 거랍니다. 그러니 공부나 일을 할 때는 알차게 열심히 하시고 쉴 때는 푹 쉬세요. 질문 8번째. 연PD는 아직도 데일리 리포트를 쓰나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데일리 리포트를 안 씁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대신 이제 다른 거를 쓰고 있는데요. 업무 일지를 저희 회사에선 적고 있고 그래서 매 시간마다 저는 제가 뭐 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일리 플랜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일리 리포트만 소개해드릴 수는 없죠. 데일리 플랜도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일리 플랜은 이 책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에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핵심만 말하면 매일 할 일을 적는 거예요. 한 일을 적는 게 아니라 할 일을 적는 거죠. 할 일을 적는다고 실제로 하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구를 통해서 쓰는 것만으로도 그 일을 할 확률이 아주 높아졌음이 밝혀졌어요. 데일리 플랜 어떻게 쓰냐면요. 내가 할 일을 적으면 돼요. 근데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고요. 당일 아침에 이 데일리 플랜을 적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 전날에 미리 적어놓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하고 두 번째는 뭘 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일을 완료했으면 체크 표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짝대기를 지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데일리 플랜을 적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적고 있는데 엉망진창 같아 보이지만 엉망진창이 아니고 정말 체계적이게 잘 짜있고 제가 하면서 맨날 지워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해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업무일지랑 데일리 플랜을 지금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플랜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뭐 업무 전화나 메일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데일리 플랜 있으면 하다가도 바로 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직접 플랜을 세웠기 때문에 왜 이 세운 플랜을 못했는지, 이행을 못했는지 반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내가 무리해서 짠 건 아닌지, 내 메타인지가 낮은 건 아닌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플랜을 작성하실 때는 처음부터 실천 확률을 100%로 잡지 말고 어제보다는 확률을 좀 높인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일상생활에서는 더 긴급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무조건 다 실행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데일리 리포트가 중요한지 데일리 플랜이 중요한지 그거는 따지는 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둘 다 같이 하면 가장 좋겠지만 나에게 맞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기록한다는 그 자체이고 그리고 기록을 하면서 내 꿈에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데일리 리포트, 데일리 플랜 딱 2주만 아니 딱 1주만 해보세요.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완벽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세요. 데일리 리포트와 데일리 플랜 그리고 꿈과 목표에 관해 더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책 완벽한 공부법 그리고 뼈있는 나무알 대잔치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네, 데일리 리포트, 데일리 플랜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만의 뭐 데일리 리포트, 데일리 플랜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 있으면 밑에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적기 시작하면 변화는 무조건 옵니다.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 적어라. 그 다음에 그냥 적지 말고 어떻게 적어라? 구체적으로 적어라. 그냥 믿고 해보세요. 바뀝니다.